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과 아파트의 하자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또 많이 물어보신 것들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집합건물 하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집합건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행사, 시공사들이 사실 다 어려워요. 다만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행사가 더 중소형인 경우도 있고 시공사 자체도 약한 시공사가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최초부터 분양률이 저조하면 이에 대한 관리비가 제대로 납입이 되지 않으니까 건물 관리도 사실 되게 어렵고 더군다나 하자에 대해서도 비용이 부족하니까 처리가 미흡하게 됨으로써 계속 건물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와 집합건물의 하자 보증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하자 처리에 있어서 집합건물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을 들도록 하는 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분양대금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자 처리를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또 이 규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자 보증 보험 제도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 보증보험의 명의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규정이 없어서 결국은 관리단 명의로 그 권리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결국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기도 한데요. 보통 분양률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처럼 이제 선분양, 후시공 구조에서는 시행사가 규모가 작고 자본이 없어도 결국 분양 대금을 통해서 공사 대금을 퍼센트별로 결국은 계속 짓게 되는 구조인데 분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면 결국 공사 대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금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완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건물을 다 지어서 사용 승인이 나서 분양을 한 시점에 시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이 완불이 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공사는 당연히 수분양자들이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 AS를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다가 안 돼서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판례들이 어떻게 보냐면 결국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할 수 있다. 결국 공사대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아무리 하자를 다 증명하고 그에 대한 금액이 나왔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제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 저희가 공사대금 채권을 10억을 못 줬고 저희가 하자가 8억이다 하면 결국은 저희는 8억만큼 원래는 시공사한테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공사대금이 10억이 미납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2억이라는 금액만큼의 공사대금이 미납된 상태만 남겨놓고 8억의 부분은 상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하고 나서도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도 받지 못하셔서 결국 하자 처리가 전혀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지영의 하자 이야기라는 칼럼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은 첫째로 아파트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증보험이 의무화되고 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그 보험의 명의를 입주자대표회로 청구권자를 바꿔주는 것처럼 집합건물에서도 결국은 입주자에게 실질적으로 입주자, 집합건물은 관리단이죠. 관리단에게 명의를 변경해 주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법제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투자수단으로 집합건물들, 지금 아시는 지식산업센터나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것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보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보증보험이나 명의변경 같은 것들을 저희 집합건물에도 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정필에서도 계속적으로 법률적 의견 제시하고 저희도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